평면좌표. 할 얘기가 좀 많아. 지금 그 블랙라벨은 심지어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은 한 단원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랑 월요일이랑 해가지고 좀 해줄 얘기가 좀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은 좀 생략을 할게요. 일단 여기 대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총 4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면좌표, 죽을래? 정신 안 차려. 잠깐. 정신 차려. 과음했어 어제. 명절 때 너무 달렸더니 힘들어. 정신 차려. 지금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요? 좀 9일이야. 지금 20일 있으면 너 고등학생이야 인자. 그치? 아유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면서.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평면좌표, 직선, 원, 도형의 이동 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가장 크게 도형, 이제 기하적인 요소와, 그렇죠? 기하적인 요소와 방정식, 우리 그 대수적인 요소,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된, 결합된 요런 파트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나는 그림 그리고 이런 게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식을 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학생, 한계가 있어. 또는 식을 세우기 너무 어려워서 그림만 좀 잘 그려가지고 좀 해결을 해보고 싶어. 이것도 한계가 있어. 적당히 기하적인 그 도형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들과 위치 관계와 우리 그 위치 관계에서 도출되는 그 관계식들을 적당히 잘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파트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 파트에서는 무엇을 탐구를 하는 거냐면 관계를 탐구를 하는 거야. 무슨 관계? 점과 점 사이의 관계, 점과 뭐 직선 사이의 관계, 아니면 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 직선과 원 사이의 관계, 원과 원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 점과 원 사이의 관계, 이런 어떤 도형들끼리의 관계를 탐구를 하는 파트야. 오케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평면좌표 뭐부터 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관계부터 관찰을 하는 거야. 직선 뭐 하는 거야? 점과 직선의 관계를 탐구를 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은 그럼 점과 원, 직선과 원, 원과 원 이런 관계를 탐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는 얘네들을 가지고 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시키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이 점과 점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가 2개의 점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또는 3개의 점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 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점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크게 이제 2가지의 방향을 잡아. 첫 번째는 거리. 2점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니? 오케이. 2번째는 기울기. 그래, 떨어져 있어. 뭐 3칸만, 3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둘이 이렇게 3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3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3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어떤 위치 관계로 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거리에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해줄 건데, 자, 수직선 위에 있는 2점이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 있는 점 좌표가 하나씩밖에 없죠. 그렇죠? 수직선 위에 있는 2점이 있을 때 2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선분
AB의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수직선에서 그 선분 AB 사이의 거리는 한 녀석에서 한 녀석을 빼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그렇죠? 또는 반대로 이렇게 B-A의 절대값 뭐 이렇게 씌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점이 좌표 평면에 이렇게 x1, y1, 또 B는 x2, y2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B의 길이는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에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시키고요, y좌표끼리 빼서 제곱시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해. 요런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을 보면 아 이게 뭐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의미하는 식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뭐 요런 문제들이 뭐 간단하게는 요런 것들이 나올 거야. 루트 무슨 뭐 x제곱 더하기 4 플러스 루트 뭐 x-1의 제곱 더하기 3.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 요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우리가 그래서 4는 어차피 왜 3이야? 여기 9라고 하자. 2의 제곱, 여기 9도 3의 제곱,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면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 요 녀석이 그 x, 0에서 0,2까지 거리,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x, 0에서 뭐 1,3까지의 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x, 0, y좌표가 0인 지점은 x축 위의 점이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그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좌표 평면이 있으면 0,2가 이쯤 있고요, 1,3이 이쯤 있고, x축 위에 어딘가 한 점이 있어서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문제 우리 중학교 때 풀어봤잖아. 그치? 어떻게 해서 한 점을 대칭시켜서, 그치? 대칭시키면 이 길이랑 똑같을 테니까. 그럼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고요.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온 지점일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요 식의 최소값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최소값은 뭐다? 그럼 이 최소값은 0,2에서 1,-3까지의 거리. 여기가 1,3이면 여기 1,-3일 거니까, 그치? 요 둘 사이의 거리를 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치? 즉, 요 주어진 식을 보고 요거를 기하적으로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그치? 얘는 암만 제곱시키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식이 이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팔 풀고, 그치? 팔 풀고, 잠 좀 깨야 돼.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평면좌표에서 뭐 첫 번째 얘기고요. 이제 그 기울기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여기서 이제 자주 쓰이는 공식들이 이제 몇 개가 나와. 자주 쓰이는 공식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런 공식이 나와. 중선 정리. 중선의 정의가 뭐야? 중선의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교과서에 탁 써져 있어. 뭐라고 써져 있을까?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에, 맞은편에 있는 변에 중점에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 이거 어디서 배워? 중학교 때? 무게중심 할 때 배워, 그치? 왜 무게중심의 정의가 세 중선의 교점. 이런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뭐 BM의 제곱,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선 정리가 이렇게 생긴 공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항상 요런 형태들이 나올 거야.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의 최소값, 뭐 또는 뭐 최대값을 구하래. 요런 녀석들을 만나면 이게 요런 녀석들이 중선 정리를 안 쓰고도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
중선 정리를 안 쓰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중선 정리를 안 쓰면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 근데 중선 정리를 쓰면 다 풀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언제나 100% 그냥 항상 중선 정리를 떠오려고 문제를 풀자. 뭐 이제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 y는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위의 점 p 하고요. a가 뭐 마이너스 3,0 뭐 b가 뭐 정도 해볼까? 1,0 이렇게 있어서 문제에서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중선 정리를 안 쓰고 요 위에 점 P를 혹시 A,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P를 뭐 이 직선 위에 점이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 정리하면 2차식 완전 제곱식 이렇게 딱 만들어서 최소값 찾을 수도 있어.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요 식이 뭐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또 이제 pb 제곱도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뭐 y좌표끼리 빼서 제곱 싹 정리해서 완전 제곱식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최소값 찾을 수 있겠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식일 거니까. 그치? 이럴 수도 있으나 중선 정리를 써서 풀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A가 지금 A, B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어떤 한 점과 한 점을 P라고 하면 요 놈 제곱 더하기 요 놈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바꿀 거야? 요 녀석의 중점을 M으로 잡고요. 오케이? 중선 정리를 쓰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뭐랑 똑같아? 항상 2배의 PM 제곱. 그럼 PM이 중선이잖아, 지금. 그치? PM 제곱 플러스 AM 해도 되고 BM 해도 됩니다. AM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이거 마이너스 3,0, 1,0이니까 가운데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딱 요 길이가 얼마야? 무조건 2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AM 제곱이 무조건 얼마야? 4로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 하면 되겠어? PM이라는 게 뭐야? 요 직선 위에 한 점에서 여기까지의 최단 거리만 구하면 돼. 그치? 그럼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서 수직으로 갈 때가 여기가 P가 최단 거리일 때야. 그치?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거고 그럼 아직은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치? 그 길이만 이 PM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최소값이 나올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지? 요런 상황.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언제나 우리가 중선 정리를 가지고 해결하면 식을 좀 간결하게 줄일 수 있어요. 아까 그 완전 제곱식 4개 정리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간결할 거란 말이야. 그치? 이해됐죠? 제곱 더하기 제곱을 보면 중선 정리를 좀 떠올리자. 뭐 이런 거고요. 중선 정리 응용 공식이 있습니다. 중선 정리의 응용 공식 해가지고 얘는 교육과정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술형 같은 데 쓰긴 조금 부적절합니다.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교육과정에는 슝슝슝 없습니다. 자, 뭐 하는 거냐면 자, 요런 삼각형인데 중점이 아니야. 그냥 임의의 지점이야.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A,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B, 이쪽 길이를 M, 이쪽 길이를 N, 요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이제 세월 A, B, D, M, N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꼭 중점이 아니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길이가 몇이어도 상관없어요.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N 곱하기 A 제곱 얘랑 얘 제곱이랑 곱하고요. 더하기 M 곱하기 B 제곱 이 M 플러스 N에 D 제곱 플러스 M 곱하기 N 공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식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순서를 내가 좀 바꿔볼게. 명박이. 오케이? 명박이. 나이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명박이 나이는 너무 많아 삐져. 이런 공식,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일부러 A, B, D, M, N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명박이 나이는 너무 많아 D저. D제곱. D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치? 그냥 외우기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문제를 어디다 갖다 쓰면 되냐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야. A, B, C, 그 다음에 여기를 3등분한 지점 중 왼쪽 지점을 D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그때 2배의 AB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 A 곱하기 AD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BD의 제곱, 얘를 만족하는 A값과 B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객관식 문제로 이제 한 번씩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 길이 A, B 말고 다른 거 쓸까? 다른 알파벳? 뭐라고 쓸까? K, 뭐 K, L 뭐 이렇게 써볼게. 요 길이 A, 요 길이 B, 요 길이 뭐라고 할까? 요 길이 D, 요 길이 M.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원래는 보조선 하나 이렇게 그어서 3등분 지점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보조선 그으면 얘랑 이제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요 길이 그냥 X라고 놓고요. 요 삼각형 중선정리 쓸 수 있지, 그치? 요 삼각형 중선정리 쓰면 A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2배의 D제곱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나와, 그치? 왼쪽 삼각형 중선정리 쓴 거. 여기 있던 거. 글씨가 하나 지워졌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마찬가지로 오른쪽 삼각형 가지고 중선정리를 쓰면 D제곱 플러스 B제곱이 2배의 X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요 길이도 M이니까 그냥 M제곱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X는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 개수들이 몇인지 이제 나옵니다. 알았지? 개수들이 몇인지 나오는데 좀 귀찮잖아? 좀 귀찮아서 이거 좀 빠르게 찾겠다는 거야. 스튜어트 정리를 쓰면 봐봐. 길이의 B가 여기가 M이면 여기가 2M인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길이가 2M이니까 2M이랑 A 곱하고 2M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M이랑 B 제곱 이렇게 곱하고요. 두 녀석 더해요. 3M 에 요놈 제곱 D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합니다. 2M 제곱 이렇게 돼서 양변 M값을 하나씩 날려버리는 거야. 2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3D 제곱 플러스 6M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가 지금 AD가 D제곱이고요. BD가 지금 M제곱이니까 K값은 3이고요. L값은 6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쓰면. 오케이?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상황이 종종 나옵니다. 교육과정에서 빠진 공식들을 사실 외우라고 이렇게 막 권해주고 싶진 않지만 좀 식이 복잡하게 생겨서 알고 있으면 꽤나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이 알아두자. 뭐 이런 겁니다. 짠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아직 설명해 줄 게 너무 많네. 자, 그 다음은 아이고 무엇을 할 거냐? 그 일직선상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우리가 이제 관찰할 일들이 생겨. 점이 세 개, 한 마리가 더 등장해. 오케이? 이제 요 녀석은 이제 주로 이제 무슨 개념과 연관이 되는 거냐? 그럼 내분점,
외분점의 개념과 연관이 되는 건데, 이 내분점, 외분점이 정의가 엄청 중요해. 뭐 정의가 안 중요한 개념은 없다만, 내분점, 외분점은 특히나 이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채로 문제를 푸는, 그냥 공식만 외워가지고 막 갖다 때려 넣어서 계산해서 막 문제 풀기 바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정의가 뭐냐면, 이거 잘 기억해, 알았지? 잘 기억해라. 내가 막 강조를 하는 거잖아. 잘 기억해야 돼. 정의가 뭐냐면, 어떤 두 선분 직선 위의 두 점 A와 B에 대하여 PA 대 PB. 뭐 선분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를 뭐 선분 AB라고 하나 BA라고 하나 뭐 이건 순서는 상관없잖아. 그렇지? 점을 쓰는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거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요 길이의 B가 M 대 N인. 여기서 당연히 N은 양수여야겠죠. 그렇죠? 을 만족하는 직선 위의, 이 같은 직선 위의 점이어야 돼. 직선 위의 점 P를. 여기까지. 뭐라고 다시? 자, 어떤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어. 봐봐. 직선이 하나 있고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직선 위에 어떤 또 다른 점에 의하여 PA 길이와 PB 길이의 B가 M 대 N이 된답니다. 알았지? 오케이? M 대 N이 되는 그 직선 위의 점 P를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이 정의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M 대 N을 만족하는 점이 내분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분점일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근데 이제 언제가 내분점이 되고 언제가 외분점이 되냐? 내분점이 되는 상황은 점 P가 선분 AB 위의 점일 때. 선분 AB 위의 점이라는 게 뭐야? A와 B 사이에 있는 지점이란 얘기야. 알았지? 직선이 있고 그 자리에 A랑 B가 여기 있어. 선분 AB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P가 있을 때, 그렇지? A랑 B 사이에 어떤 점이 P가 놓여져 있고 길이의 B가 M 대 N을 만족하는 상황. 즉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동일 직선상에 있지만 P가 요 사이에 어딘가 탁 요렇게 있어서 이 길이의 B와 요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는 요런 상황이 내분점의 상황인 거야. 알았지? 외분점은 P가 선분 AB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 위의 점. 연장선 위에 있다라는 말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선분 AB 사이가 아니라 그 녀석의 연장선 요쪽 아니면 요쪽 어딘가 P가 요렇게 있을 때가 얘가 이제 외분점의 그림이라는 거지. 내분점. 여기서 역시나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의 B가 뭐 M 대 N이 돼야 되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정의는 똑같은데 그 점이 선분 AB 사이에 있어야 하냐, 선분 AB의 연장선 쪽에 있냐에 따라서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식만, 요런 비례식만 보고 있잖아. 요 비례식만 보고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알았죠? 오케이? 슉슉슉슉. 비례식만 보고는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뭘 봐야 돼? 문제에서 요런 문구들을 찾아야 돼.
요런 문구들을 찾아서 연장선 위의 점이냐, 뭐 AB 위의 점이냐, 요런 걸 보고 내분점, 외분점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야. 오케이, 민성아, 오케이, 뭐 오케이, 막 졸면서 막 꿈나라에서 막 지금 듣고 있는데, 이씨, 너무 어렵나? 막 세상 뭔 말인지 모르겠나? 아니죠, 그쵸? 우리 근데 내분점, 외분점 이미 다 배웠어. 내분점, 외분점 이제 공식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그치? 뭐 n 플러스 n분의 뭐 nb 플러스 n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 공식은 사실 몰라도 찾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봐봐. 3분의 a가 여기 있고요. a의 좌표가 뭐 1 정도 잡아볼까요? b가 여기 있습니다. 5 정도 잡아볼까요? 3분의 ab의 뭐 3대 1 내분점의 좌표를 찾으라면. 오케이, 3대 1 내분점의 좌표를 찾으래. 즉 그럼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P가 이 A, B 사이에 어딘가 있어야 하고, 그치? 그럼 이 정에 의해서 그 P에서 A까지의 거리와 P에서 B까지의 거리의 B가 3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쯤 어딘가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대 1이 돼야 한대, 그치? 그럼 좌표 몇일까? 4에 있어야겠지, 그치? 오케이? 숫자가 좀 안 이쁘게 주어져 있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2 정도 하고 여기가 뭐 6 말고 뭐 7 정도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AB 길이가? 9잖아, 그치? 그럼 9를 4개로 쪼갠 것 중에 3개가 이만큼, 1개가 이만큼이면 되잖아, 그치? 그럼 9를 4개로 쪼갠 것 중에 3개가 여기까지 길이니까 4분의 27. 요 길이가 4분의 27이어야 되잖아, 그치? 이해됐니? 그럼 마이너스 2에서 4분의 27만큼 더하면은 4분의 8이니까 4분의 19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해됐죠? 이렇게 사실 찾으려면 다 찾을 수는 있어. 다만 이게 좀 귀찮고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좀 빠르게 좀 효율적으로 좀 시간도 절약해가면서 찾아야 하니까 공식도 좀 한번 같이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공식도. 자, 빰빰. 참고로 지금 이거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이거 하나 얘기 안 했네. 1대1 내분점. 1대1 내분점. 내분점이야. 3분의 AB 사이에 있는데 A까지 거리랑 B까지 거리가 똑같대. 1대1이래. 그치? 그럼 한가운데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게 뭐라고 불러? 그쵸? 중점이라고 부릅니다. 1대1 내분점은 중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 그리고 이것도 계속 얘기해도 하나씩 계속 빼먹네. AB의 M 대 N 내분점 또는 외분점, 이 내분점이란 표현과 선분 BA의 M 대 N 내분점, 이 두 점은 일반적으로 같은 지점이라고 할 수 없어, 그치? AB를 3대 1로 내분한 거와 BA를 3대 1로 내분한 건 다르다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B의 M 대 N 내분점, 외분점이 하려면 P에서 A까지, P에서 B까지 이 순서대로 써 있어야 돼. BA의 3대 1 내분점은 PB 대 PA 순서로 써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위치가 바뀌면 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하자라는 거고요. 공식. 자, 점 A의 좌표를 A라고 하고요. 점 B의 좌표를 B라고 하면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랍니다. 또는 외분하랍니다. 중점을 찾으랍니다. 공식 유도 과정을 생략할게요. 기본 정성에 다 친절하게. 너희가 3월달에 저 새끼 시동 꺼졌다. 언제 꺼졌대 저거. 유서가 시동 언제 꺼졌냐? 야, 진짜. 야, 연비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처먹는 거에 비해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연비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기름 너무 많이 먹잖아, 그럼. 정신 차려봐. 자, 유성아, 자, 잠도 깰 겸. 자, 내분점 공식 한번 불러볼까? 그거 어디 읽지 말고, 새끼야. 너 머릿속에 안 들어있나, 이런 거? 이런 거 안 들어있나? 자, 공식 어떻게 생겼냐면, n 플러스 n분의 nb 플러스 na.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상 명박이가 먼저예요, 알았죠? 명박이와 나예요, 알았죠? 항상.
오케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그치? 나보단 조금 더, 지금 뭐 감옥에 있지만, 그쵸? 어쨌든 명박이가 먼저입니다. 명박이와 나. 사실 이제 내분점은 덧셈이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외분점에서부터 이제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맞춰서 명박이 빼기 나가 외분점입니다. 오케이? 명박이와 나, 명박이. 중점은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m, n을 다 1, 1, 1, 1 집어넣으면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나와서 중점 마치 두 점의 평균처럼 생겼네. 그치? 두 점의 평균처럼 생겼습니다. 중점은. 이게 수직선에서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를 찾는 겁니다. 오케이? 수직선에서. 좌표 평면에서는 사실 따로 얘기할 게 없어. 왜냐? 직선이 여기 A, B 있고 얘를 M 대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치는 것들은 실제 길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표시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실제 길이가 아니라. 자, 그럼 이 좌표가 뭐라고 있을 거 아니야? 뭐, 뭐 있을 거 아니야? 뭐,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때 이 좌표도 뭐,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좌표부터 관찰해보자. X좌표부터. 오케이?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 이미 다 배웠어. 도형의 닮음 때문에 몇 대 몇이야? 여기도? M 대 N이어야 돼. 그치? 왜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두 세트를 이렇게 그리고 나면 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자체가 닮음이기 때문에 M 대 N 닮음이니까 밑변 길이비도 M 대 N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는 그냥 X축이니까 수직선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요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내분점 공식을 때리면 나오는 게 내분점의 X좌표. 그치? 됐니? 마찬가지로 Y좌표도 마찬가지로 M 대 N일 거니까 A의 Y좌표와 B의 Y좌표를 내분점 공식을 때린 게 내분점의 Y좌표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좀 귀찮아도 이 공식을 그냥 내분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적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자, 이것만 하면 장땡인 줄 알지? 이건 이제 세 발의 피, 이건 못하는 사람 없어. 그치? 내분점 공식은 있잖아? 뒤에서 3등 하는 애도 외워요. 학교 시험 볼 땐 뒤에서 3등 하는 애도 외우고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참고로 요 파트가 이 공식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집에 가서 정석책이나 쌤 같은 거 좀 대표 문제나 뭐 A단계나 그런 거 공식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좀 풀어봐. 알았지? 그런 거 풀어봐, 새끼들아. 알았지? 이놈의 자식. 아, 내가 수업이 너무 노잼이야? 요서가? 지금 고민했어. 얘라고 할까 말까. 지금 한 3초 고민, 얘라고 하면 쳐맞겠지? 막, 지금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자? 좀 이따 국어학원 가서 안 자려고 지금 여기서 미리 자두는 거야? 만만한 수업 시간에? 몇 시에? 9시. 뭐야? 그럼 나는 그럼 늙어서 잠이 없어서 더 일찍 일어나는 거야? 어? 자, 짠. 애들이 뭘 못하냐면 그 좌표 평면 수직선에다가 이게 내분점을 좀 찍어보라고 하면 이거를 좀 잘 못 찍어요. 뭔 말이니? 짠. 슉슉슉. 선분 AB를 예를 들어 우리가 3대2로 내분을 해봅시다.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으면 질문. AB를 몇 칸으로 나눌까요, 내가? 그림 대충 해. 3대2가 되게 이렇게 팍 이렇게 찍겠다 이게 아니고 좀 이쁘게, 좀 이뻐 보이게 좀 찍고 싶어요. AB를 몇 칸으로 나눠야 될까요? 5칸으로 나누겠지, 그치? 이렇게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세 번째 점, 그치? 여기가 3대2 내분점일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런 거 진짜 못하죠. 4대1 외분점을 찍으랍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자, 질문. 4대1 외분점은 외분점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건데, 그치? 질문. 이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왜냐면 그 외분점에서 A까지가 더 일단 멀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에서 먼 지점이 이쪽이니까 그치? 이쪽에 있어야겠지. 그치? 자, 질문. 그럼 3분의 AB를 몇 칸으로 나눠야 할까요? 뭐 이렇게 날려? 뭐라고? 3칸으로 나눠야 합니다. 왜? 여기서 여기까지 4칸, 여기서 여기까지 1칸이니까. 그치? 봐봐. 잘 들어봐. 어디선가 여기서 4칸, 1칸이니까. 그럼 3칸이겠지. 그치? 얘를 3칸으로 나눠서 그 나눈 만큼 1칸만큼만 더 가면 되겠네. 그치? 여기가 내가 찾는 4대 1 외분점일 겁니다. 이해됐죠? 내분점은 얘네들을 더한 숫자만큼 쪼개면 내분점을 어디다 찍을지 보입니다. 알았지? 얘네들을 더한 숫자만큼 이 A, B를 쪼개보면, 외분점은 얘네들을 뺀 숫자만큼 A, B를 쪼개보면 그 쪼갠 만큼 옆으로 몇 개 더 쪼개다 보면 어디다 찍을지가 대충 좀 보여요. 알았지?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치?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두 번째. AB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 K라고 해봅시다. 선분의 AB 길이를. 오케이? 그래서 선분의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해볼게요. 또는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을 Q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그림 대충 그려줄게. 뭐 그림이 뭐 빡빡 필요한 건 아닌데. A, B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P가 뭐 이쯤 있다고 할게. 알았지? 내분점이니까 Q도 뭐 그냥 내가 대충 이쯤 있다고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K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치? 자, 하나씩 질문입니다. 비율이 M 대 N이야. 즉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인 거예요. 지금 알았지? 오케이? 질문. 요 길이 얼마일까요? 숫자로 주면 이렇게 숫자로 주면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 건데, 자, 우리 숫자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거 좀 돼야 되거든. 이게 안 되면 계산이 길어질 거야.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자, 봐봐. 어려운 얘기 아닌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7이래. 근데 어딘가 이렇게 점을 하나 잡았는데 비율이 몇 대 몇으로 할까? 우리가 뭐 5대 2, 뭐 7대 뭐 3 이랍니다. 비율이. 이 길이 얼마냐고. 실제 길이가 10분의 49. 그치? 뭐 잘 찾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이 길이 얼마냐고.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야. 지금 비율이 M 대 N이어야 돼. 그럼 AP 길이가 얼마여야 할까요? M 플러스 N분의, 그렇죠, MK. 오케이? BP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해됐죠? 지금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 머릿속에도 지금 이게 돼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 그치? 알고 있죠. 그쵸? 자, 두 번째는 이제 M 대 N입니다. 여기도 지금 M 대 외분점이니까. 자, AQ 길이 얼마일까요? 자, 그럼 숫자로 하나 해줄게. 숫자로. 자, 우리 숫자로 하나 또 다시 해봅시다. 이게 직접 본인 머리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이거 누군가가 대답해 주길 바라지 말고 다 각자 자기 머리로 해봐봐. 자,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여기를 얼마로 해볼까? 이거 한 3 정도 잡아볼까? 근데 어딘가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5대 하지 말고 7대 3이래. 똑같이. 길이의 비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일까요? 암산까지 할 필요 없는데 좀 어디다 좀 써서 찾아도 돼. 얘들아. 니네 무슨 뭐 영재 테스트 하러 온 거 아니고 이걸 찾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암산을 너무 이렇게 너희 본인의 머리들을 너무 이렇게 셀카봉을 하나 사야겠어. 길다란 거.
자고 있으면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저 얼굴 밑에 사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서 어머니한테 보내드려야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생의 자세입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잠 좀 깨봐. 어제 뭐 했어? 과음했어? 아니면 뭐 이렇게 새벽에 뭐 군고구마 파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 윤서야, 빨리 길이 좀 찾아보라고. 길이. 요새까지 길이 얼마냐고. 뭐라고? 4야 그냥 막 갖다 막 던져 막 그냥 확 갖다 밖에 창밖에 던져보려니까. 길이 얼마야? 4분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지금 4분의 21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 숫자 4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죠? 7은 이 길이 찾으니까 4개 중에 7개인 거야, 그렇지? 4개 중에 7개 전체 길이에, 오케이? 즉 AQ 길이가 n-n개로 나눈 것 중에 더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 게 맞아, 알았지? n-m개로 나눈 것 중에 m개 k 이렇게. 만약에 이제 m 숫자가 더 컸으면 m에서 n을 빼는 게 맞아요, 알았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BQ 길이도 n-n분의 nk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위치 관계들을 보면 길이들을 우리가 좀 빠르게 왜 이제 내가 요 여러 개의 점 중에 얘네 둘을 관찰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수직선에서 가장 먼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이 길이들을 누구는 막 5분씩 걸려가지고 막 좌표 막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써서 막 얘 빼서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막 답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 차이가 좀 있겠지. 한 문제를 푸는데 1분이 걸리는 친구와 40초가 걸리는 친구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어. 너희가 시험지 하나를 봤을 때. 저는 한 문제당 20초씩만 아껴도 10개 풀면 200초고요. 15개를 풀면 300초입니다. 300초면 5분이에요. 5분이면 지금 서술형 하나 더 풀고 덜 풀고의 차이는 있겠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시간 관리라는 게 되는 거야. 너희가 시간 관리를 하는 연습을 한다고 시간을 재놓고 백날 시험지 그 똑같이 푼다고 해서 문제가 시험지가 빨리 맞지지 않아. 무슨 뭐부터 풀고 이거 진짜 나는 사실 물론 있잖아. 막 이러면 한 문제 가지고 막 30분씩 붙잡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지. 학교 시험에서. 그렇지? 안 풀린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모든 문제를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시간 관리는 지가 알아서 되는 거라고, 알았지? 우리는 누차 말하지만 무슨 수학자를 만들어내려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졸라 빨리 풀기 위한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요목조목 좀 잘 익혀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왜 이렇게 시계들을 봐? 뭐 벌써 5시야. 뭐 했다고 5시야? 내 졸아가지고 하나만 더 우리 하나만 더 이것만. 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AB 대 BC가 3대 2를 만족하고 있답니다. 질문. 점 A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을까요? 외분하고 있을까요를 맞추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비례식 딸랑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 A. 문제가 점 A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 또는 외분한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일단 정답은 2개가 있습니다. 항상 답 비례식 하나당,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비례식 하나당 내분점 하나 외분점 하나씩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해. 알았지? 자, 근데 조금 이상한 것 좀 혹시 발견했어? 내가 아까 저기 왼쪽에다 쓴 내분점 외분점의 정의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뭐가? 알파벳이 P에서 C로 바뀌었어. 그치? 뭐 이런 거 말고, 알았지? 알파벳이 P에서 C로 바뀌었어. 이거 말고. 뭔 차이가 있을까? 이거 좀 이상하거든. 안 이상하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내분점, 외분점의 정의대로라면 뭐라고 써 있어야 딱 맞을까? 그치.
AC를 3대2로 내분 또는 내분점도 있고 외분점도 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럼 머릿속에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A가 여기 있고 C가 뭐 이쯤 있다고 하면 3대2 내분점이 B가 이쯤 이렇게 하나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또 외분점도 있을 거야. 외분점도 슉슉슉. C가 3대2 외분점이니까 띵, 띵. 이렇게 C가 이렇게. 아이고, C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3대2 외분점이지. 얘 AC라는 성분이 기준인 거니까. 그치? 3대. 요 그림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해됐니?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실제 내가 잘못 쓴 게 아니고 요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지. 점 C는 아까 점 C라고 써 있었니? A라고 써 있었니? BC. 자, 그럼 이제 선분 BC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BC 입장에서 얘를 기준으로. 그럼 A에서 그럼 BC를 기준으로 볼 땐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A에서 B까지 거리와 A에서 C까지 거리를 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A에서 B까지와 A에서 C까지가 몇 대 몇이야? 3대 5로. 선분 점 A는 A, B의 사이에 있어? 바깥쪽에 있어?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또는 이번에도 A, BC 입장에서 보자 이거. BC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항상 A에서 B 먼저 보는 거야. 알았지? 써있는 순서대로. 이거 먼저, 이거 다음, A에서 B까지. 몇 대 몇이야? 왜지? 3대 1이죠? 그치? 3대 1이야, 그치? 3대 1이고 A는 선분 BC의 사이에 있어, 연장선상에 있어? 점 A는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연장선상에 있잖아, 그치?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외분점이야, 그치? 즉 3대 1 외분점이야. 이렇게 두 개의 답이 존재한다는 거지. 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바뀐 기준을 물어보면 있잖아. 어떻겠어? 요 비례식. B가 여기 B에서 A까지, B에서 C까지니까 B는 AC를 기준으로 내분 또는 외분한 비례식인 거야. 그치? 이걸 가지고 사실 이걸 가지고 요 수직선 그림을 보고 이 수직선 그림을 보고 다시 얘로 돌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런 것들이 좀 편하게 돼야 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 기본 정석에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게 빠르게 풀리고 센 애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너희는 그냥 다 모든 걸 그냥 내분점, 외분점 공식에 의존해가지고 막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풀이도 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좀 이랬었어. 이런 관계들, 얘네들이 어떤 순서로 놓여져 있냐. 세 점이 있으니까 이제 세 점이 몇 대 몇이냐, 길이의 B를 본다는 건 어떤 순서로 놓여져 있고 얼만큼 떨어져 있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겠다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해. 알았지? 오케이. 평면 좌표는 평면 좌표 아직 할 얘기가 많아. 아직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뭐 따로 숙제를 내주진 평면 좌표에서 따로 숙제를 내주진 않을 거고요. 부등식 월요일까지 풀어 오셔야 합니다. 알았지? 부등식 월요일까지 안 풀어오면 내가 언제 보강 불러서 벌 준다. 알았지?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설명 이어서 월요일날 해줄게요. 오늘 수업 끝.